네,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의 저자이자 김짬부 재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지은님, 김짬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지런 TV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김짬부 재테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짠테크로 돈을 모으고 또 불리고 있는 28살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8살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짜릿했어요. 제가 이제 김짬부님을 모셨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분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셨는데요. 김지은님의 과거, 그 다음에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일단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갔어요. 공부랑 안 맞다 생각해서 바로 일을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그냥 뭐 알바부터 뭐 중소기업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26살쯤에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30이란 나이가 되게 끝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20대들. 아, 저도 그랬어요. 그죠? 30이란 나이가 오면 이제는 늙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었어요. 인생 끝났다. 이제 끝났어. 그냥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땐 그랬었는데 문제는 딱 26이란 나이가 이제 비읍자 붙으면 이제 후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후반에 가까워진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왜 돈이 하나도 없지?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을 모은다는 공식이 없이 산 거예요. 쓰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근데 이제 충격을 받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30살쯤에는 독립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돈도 돈인데 독립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고 이런 걸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충격적인 상태로 와 이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1억을 모으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1억을 모으면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직원분들이 VIP실에 대접해 준다든지 저한테 억은 내고 너무 큰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1억부터 모으자 생각해서 절약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목표한 종잣돈 1억을 모으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진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빨리 이루고 싶어 했고 뭔가 한탄만 했거든요. 현 상황에 대한 한탄? 막 술 먹고 저도 막 엄청 술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상황이 이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나와도 여기서도 방법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억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대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그 고민들은 되게 많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이제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억 원을 모았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당시 본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다른 우리 그 김지은님과 같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저는 일단 거꾸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버니까 이 정도 모아서 이게 아니라 아예 나는 이때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8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180 받으면 여기서 뭐 이거 쓰고 이거 쓰면 100만 원 저축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몇 년 모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예 멀리 가서 30살 전에 1억 모은다를 찍으니까 한 1년에 2천만 원씩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려면 한 달에 167만 원을 적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방송국 쪽에서 일을 해서 주말 출근이 가능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주말 출근을 이용해서라도 부수입을 계속 만들고 그래서 저는 20대 분들이 뭔가 지금 내 상황부터 생각하면 너무 현타가 오고 그냥 포기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지금. 저는 맞아요. 그래서 더 심한 이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포기하기 너무 좋은 상황들이 많아서. 근데 그럴수록 내 현 상황을 보지 말고 좀 먼저 앞에 가서 멀리 먼저 숲을 좀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목표를 좀 정하고 그렇게 되면 내 현 위치가 좀 더 잘 보여요. 예전에는 180 뭐 나쁘지 않지 주변 애들도 다 200씩 버니까 2달 열심히 모으면 명품백 하나 살 수 있고 막 이런 나쁘지 않은 월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돈 목표를 좀 정하고 나니까 제 위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소득이 너무 적다. 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매사 좀 과하게 긍정적이어가지고 딱히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에도 그렇게 너무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정하니까 와 이거는 답이 없다. 소득을 늘려야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 목표를 먼저 정하면 좀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될 뭔가 이유도 생기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는 뭔가 더 벌기보다는 일단 덜 쓰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첫 재테크는 저는 절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쓰는지, 이 중에 내가 좀 과소비하는 건 없는지, 남들 따라 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가계부를 쓰면서 체크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걸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가면서 저축률을 높여 나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그만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느끼기에도 일단 목표를 딱 세웠기 때문에 현상을 딱 보이면서 내가 무엇을 달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젊은 분들은 소비에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일단은 예전에 제가 주말마다 쇼핑을 했었는데 한 번 쇼핑할 때마다 한 30, 40만 원씩 썼었어요. 그냥 세트로 이쁜 거 마네킹이 입은 대로 사면 10만 원 정도 나가고 네. 거기에 이쁜 가방 하나 매치하면 딱 20만 원 나가고 그럼 일도 아니거든요. 화장품도 막 미친 듯이 사고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또 돈을 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한 게 유튜브에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다 구독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 보면 사니까 이거 요즘에 신상이에요 이러면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걸 먼저 피했고 그 다음에 그런 모임을 좀 피했어요. 만나서 신상 자랑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진짜 너무 또 부러워요. 나도 빨리 구찌 가서 사야겠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모임을 첫 번째로 좀 피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재테크 관련 채널로 다 구독을 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일단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장 모임이라는 걸 갔어요. 저 그때 부동산 진짜 아예 모르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냥 그런 임장 모임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좀 배우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명품 얘기를 할 때도 명품을 샀다가 아니라 명품 주식을 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서 나도 저 안경을 빨리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니까 지금은 막 뭔가 누가 명품을 샀다, 뭐 화장품 이게 신상이다라고 해도 진짜 아무런 관심이 안 가요. 그런 모임에 던져져도. 그러니까 그만큼 제 주변을 좀 바꿔놓으니까 그런 마인드 세팅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주변을 딱 차단을 하고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명품 주식?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과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20대, 30대에 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윗단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지? 이거에 좀 충격받고 저도 그때부터 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죠. 사실 지난 몇 년간 욜로족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욜로족을 많이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분들한테 딱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욜로 하다 골로 간다. 저도 예전에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왜 오늘의 아메리카노를 참아야 되냐는 그 말에 엄청 공감을 했었고 오늘 행복한 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행복을 지키려면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일도 행복해야 되는데 내일 행복하다는 그게 없잖아요.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돈이라는 게 행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쓰기 위한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슬픔을 극복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저는 돈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 회사의 그 CF의 노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라는 말이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저도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지금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앞으로 가야 할 일이 창창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살다 보면 그거 말고도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재테크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 딱 1년 차에 딱 2천만 원 모으기로 했는데 그걸 딱 모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주식 뭐 이런 거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듣는 게 그렇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잣돈 모으는 거는 절대 투자로 하면 안 된다 얘기를 들어서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 계속 은행에 넣고 그 종잣돈이 딱 모였을 때 처음 했던 거는 주식이었어요. 그냥 이 주식을 샀다고 치고 그냥 주식창을 계속 보는 걸 했었는데 네. 주식은 레버리지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위험 요소가 있고 저는 어쨌든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재테크를 시작했던 사람이기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하자 이제 이러면서 저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부룡님도 알게 되고 아, 그러셨어요? 네, 내 집을 먼저 사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부동산만 좀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재테크를 하는 과정이 공부라는 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에 관련된 공부, 기타 뭐 금융상품, 뭐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코인,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셨어요? 저는 일단 강의에서도 가성비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강의는 분명 무료로 많이 깔렸을 거고 그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유튜브를 쭉 보다가 잘 맞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의 말 스타일이 너무 좋다 하는 그런 분들의 유료 강의를 이제 들었죠. 조금씩.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먼저 본 다음에 그 영상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봐도 결국 내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돼서 주말에 2주에 한 번씩은 그냥 무조건 임장을 다니고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면 한 30분 먼저 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아, 그 동네를 먼저 네네 돌아다니면서 먼저 호갱노는 켜가지고 약간 포켓몬 잡듯이 야, 나는 아파트 잡는다 이러면서 호갱노는 켜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뭐 비싼가? 뭐 초등학교가 있나? 막 이러면서 보고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 꽃집이 많은 동네는 경제력이 있는 집이다. 막 이런 것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학생들이나 꽃집 있는지 막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나갔죠. 아, 프롭테크라고 하죠. 호객노노 같은 경우. 네네. 그거를 포켓몬처럼 활용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 봤어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저의 경우에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짠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넓어진 게 아니라 그게 쌓여가면서 와 어느 순간에 나한테 쌓였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 그 과정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저도 20대 중반쯤에 집값이 몇 억이다? 막 이런 소리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 친구들끼리 진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그러면은 뭐 200만 원 1도 안 쓰고 몇십 년 해야 이거 하나 생기는 거야? 야 진짜 미쳤다 마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 코너를 몇 번 하면서 동갑내기거나 또래인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그 현타를 느꼈대요. 어떻게 이게 몇 억이지? 나는 월급이 200인데. 근데 그때 저는 술을 마셨잖아요. 그 친구는 공부한 거예요.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같은 현타라는 같은 현상이 오는데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공부했다는 게 너무 그때 확 와닿아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거를 너무 또 막 여기가 몇 억이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너무 하루하루가 막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저만의 프레임을 좀 만들었죠. 오늘 저를 굉장히 계속 감명을 시키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월급 얼마로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산다라고 해서 그걸 하면서 왠지 그 시간 동안 너는 집을 못 구할 거야, 못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서 그 소리가 제일 싫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단계를 단축할까? 이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감명입니다. 방향성을 아주 잘 잡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